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당진시 홍보팀장 김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오성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시정 브리핑을 10분 정도 하신 후에 또 언론인과의 대화를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 오성환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당진 시정 발전에 무신양미로 협조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당진시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실적과 또 금년 한 해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인사를 드리고 또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제일 큰 일이 이제 50년 만에 당진시 인구가 17만이 달성됐다는 사실이죠. 17만이 달성되니까 전국에서 거의 시골 지자체는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특이한 일이죠. 인구가 느니까.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또 TJB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엊그제 했고 지금 여기 TJB에서도 취재가 나오셨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동력은 이제 인구가 느는 원동력은 투자유치 기염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인구가 전입할 때 보면 전입 사유를 적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직장이 제일 많이 이제 기재가 되죠. 인구 이동은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당진에 일자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기염치가 제가 취임해서 7조 1천억 정도 있고 대기까지 약 10조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당진이 발전하고 있고 충남에서 제일 발전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발전하는 도시다. 이렇게 당진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뒷받침되는 게 이제 전국 C단위 고용률이 당진의 2위죠. 1위가 서귀포 관광지라 거기가 1위더라고요. 거기가 72%, 당진이 71%, 3위가 영천인가 어딘데 67%인가가 3위고 그만큼 당진의 고용률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이제 투자치 하면서 100만 평 산단 개소식도 12월에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뒷받침하는 게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적으로 이제 단축을 했다. 민원 처리가 예를 들면 산지 전용하고 하는 게 한 달 이상인데 통계로 보면 4.87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빨리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이제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소아 야간 응급 진료를 4월부터 시작했죠. 4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통계로 보면 약 6천 명이 혜택을 받았고 또 호수공원 대상지도 지정을 했고 또 오봉지 저수지도 20억부터 시작했는데 200억으로 해서 이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합덕제 연호 방죽을 사계절 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36억이 확정됐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15억이
확정됐고 또 교육 국제화 특구도 확정돼서 교육 분야도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또 해경 인재개발원이 유치가 돼서 국가기관을 처음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9년, 20년 만에 해결이 안 된 시도 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고 32호 국도 우회도로에서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제 특화가 성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당찬진미 아미쌀, 당찬진미 아미쌀을 농촌진흥회에서 당진쌀로 특화를 해서 당찬진미 식미평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2위를 했어요. 그런데 1위는 신품종이 1위고 보급종이 우리가 2위한 거는 실질적으로 1위죠. 그만큼 당찬진미가 기존 쌀 중에 삼광보다 더 맛이 좋다. 그래서 이 당찬진미가 아미쌀은 당진만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진만 재배하는 특화쌀을 했다. 이 곡성 같은데 전라도에 골든킹이라고 시드피아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센터를 직원을 시드피아로 보냈는데 종자 개량하려 했더니 얼마 달라고 하냐? 130억이에요. 이 골든킹이 뭐냐면 맵쌀하고 찹쌀하고 중간 성분이에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정확히 중간 성분에서 이 6차 산업으로 성공한 쌀이거든요. 그만큼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당진쌀, 당찬진미가 아미쌀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당진쌀을 만들었잖아요. 그 돈으로 치면 260억을 벌은 거죠. 아미쌀 식미평가를 하는데 아미쌀도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만큼 우리 당진쌀이 이제 특화됐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 이따 설명이 되는데 계절 근로자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에 300명 분이 안 됐어요. 근데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받은 게 거의 1000명이 신청받아서 농민들이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작년엔 대오지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오지 신평 이게 농협이 이제 공공형으로 확대돼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스마트 양식장 이 쪽지 예산으로 마지막에 통과가 됐어요. 아마 스마트 양식장이 쪽지 예산이 됐는데 당진시 생긴 이래 쪽지 예산이 처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쪽지 예산으로 한 이 스마트 양식장도 도지사하고 제가 합의를 했어요. 배로 늘리는 거로. 그래서 배로 늘려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농촌공간 사업 거살리 축사 이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데 사실상 이 거살리 축사도 한 20년 이상 민원이 됐던 상이에요. 이번에 이제 해결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협약 사업도 500억 정도 사업인데 그것도 확정이 됐고 또 농촌공간 재고자 법이 생기면서 전국에 5개 지구 특화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당진도 선정이 돼서 이 농촌공간 재고자 법이 생기면서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 거의 2천억까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이 충남 최초로 드론 방제비도 지원해 있고 드론도 지들이 사서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 당진이 전국 온실가스 배출의 10%인데 이걸 어떻게 탄소 중립을 갈 거냐. 그래서 수소 연료 전환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당진이 수소 암모니아 부두를 지들이 추진하는데 사실상 수소 암모니아 부두가 정부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직원들이 한 거죠. 시 직원들이 1조 5천억 정도 윈자를 유치했고 이
제가 이제 이 중앙부처나 이렇게 가면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중앙에서는 이 당진을 오염시켰지만 이 연료전화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한다. 수소 부두를 수소 암모니아 부두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진에서 쓰고 이제 남는 거 이제 경기도로 가져가죠. 이 고려 아연이 울산에 이 수소를 수입하는데 호주에서 연 20만 톤 수입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당진은 수소 암모니아 부두에 삼성에서만 100만 톤 정도 이상 이 당진을 들어와서 이제 수입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물동량이 앞으로 200만 톤, 300만 톤의 수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거를 당진 수소 암모니아 부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4만 톤 탱크가 8개가 쓰거든요. 그런 거를 전국 최초로 지들이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작년에 개설했고, 또 탄소 중립 도시도 1차 선정이 됐어요. 1차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이제 10개가 선정이 되거든요. 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수소 수선해 센터도 13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건물을 져져 있어요. 그래서 부품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비도 난지도 관광지 개발도 1년 동안 이제 농어촌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작년에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 관광 벨트도 이제 행담도, 친소공간, 사교까지 현재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김대건 신부 9월달에 동상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 당진의 위상을 날렸던 해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에 국장 과장님들 계시지만 직원들이 발로 뛴 행정의 실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직 진단회에서 조직 개편이 됐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조직 진단. 이번에는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켜서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년 동안 침체되고 또 인구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유턴을 했던 해예요. 정확히 하향 곡선을 상승 곡선으로 유턴을 시킨 해였었고, 금년도에는 그 유턴을 공고히 하는 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 기업체를 지속으로 추진해서 현재 100만 평은 도에서 농림부로 이 농지 전용 농지 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 100만 평 내에 진흥 지역이 있어요. 그 진흥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역계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부하고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직원이 갔다 왔고, 농림부에서 구역계가 지정되는 대로 이제 지정을 해서 시민의 그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지구 송산 이산단의 삼지구 50만 평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대오지 쪽에도 30만 평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혁신 파크도 이제 신청이 돼서 충남에서 하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될수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면 물리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물류에 대해서 신산업으로 지들이 물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연역교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한간 연역교가 공사가 완료될 때 이제 물류에
신산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규여건 확충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어제 초등중 교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어제 통과가 됐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사고 특목고가 안 됐었어요. 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자사고 특목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의료 분야에서는 성모병원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대금을 지불을 했고 성모병원사도 수청일지구 조합에 돈을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보건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재 종합병원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을 해서 서류상 확정이 되면 농민보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 또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제와 연호방족도 현재 추진을 하고, 또한 32호 국도 우회도로도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국토교통으로 넘어와요. 현재 국토연구원에 있는데, 넘어오면 국토부 협의회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KDI BC 분석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합덕역이 개통이 되는데, 이 합덕역 명칭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지들이 시민 공모를 거쳐서 철도청하고 해서 명칭도 확정하고, 또 10월 개통이 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DF팀을 운영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이 이제 작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사실상 지방도로 승격되자마자 설계는 없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도 뭐 노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장애인 인구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분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 동상이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에 있는데, 똑같은 동상이 이제 설매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진섭 작가가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성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돌을 대리석을 어떻게 구입했고 하는 절차를 쭉 이제 전시를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돌을 구해야 돼요. 이태리 밀라노 바로 밑에 채석장에서 이제 먼저는 구했는데, 그 4m 이상 그 대리석 흠집이 하나도 없는 대리석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구하는 대로 당진 솔매에 똑같은 성상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를 하거든요. 10주년 행사할 때 이용식 추기경이 오기로 했어요. 오시면 27년도 가톨릭 세계 청소년 대회를 서울 교구에서 준비하는데, 합덕 여기 우광 솔매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지, 몇 명을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은 5만 명 이상을 솔매에 이렇게 그 청소년대 참석자를 데려오는 거로 하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완벽하게 세워서 유흥식 추기경이 오면 그때 협의를 해서 27년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난지도는 농어촌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시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는 방법, 이런 거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횡담도, 친소공간, 또 사교까지 해양관광벨트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수련원이 2차까지 확정이 됐어요. 교원 연수원 옆에 경찰 수련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약 480억에 118실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 추계로 한 13만 명 이렇게 유동 인구가 오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를 이번에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30억을 들여서 숙소를 농림부에 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충남에서 하나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전체에서 당진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현지 실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을 금년도에 70억 들여서 수청 일주기에 완공해서 연말에 개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당찬 진미도 금년도에 400헥타를 심어서 내년도에는 또 1000헥타 이상을 심어서 시민의 농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스마트 양식장 쪽지에서는 됐는데 수산 클러스터 하는 게 있어요. 수산물 클러스터 그게 2천억 예산인데 그게 해수부에서 기재부에서 금년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고항 국가항이 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위판장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 장고항이 2차까지 1000억이 들어가는 데인데 이게 포기되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 배후 부지만 해도 2만 평인데 그래서 이거를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어떻게 이거를 난관을 극복할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장고항 국가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행인 게 1월 달에 엊그제 국가항 개발계획 고시가 됐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고시가 돼가지고 준설 3m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235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진이 이번에 금년도에 특이한 게 1365 보험하고 시민안전보장제 보험을 우리가 실시를 해요. 시민안전보장제 보험은 어제 계약이 됐어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잘 안 됐는데 돼서 시민들이 다쳐도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1365는 5억까지 배상이 가능하고 또 시민안전보장제는 이제 스쿨존에서 다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뛰었고 또 금년도에도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지금 뭐 전국에서 제일 발전한 도시이지만 지속적으로 당진을 전국에서 최고로 발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단상을 정리하고요. 네, 다음으로 시정 브리핑을 김종현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 기획예산 담당관 김종현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당진이 재도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당진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행복과 당진 발전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교육, 의료, 공원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허가가를 폐지하여 실무를 해당 과로 이전하였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수도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과 당진시 미래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충청남도 기업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늘고 투자 매력이 넘치는 성장하는 당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승 곡선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변화한 당진의 모습입니다. 민선 8기 이전 정체되었던 인구는 50년 만에 17만 명을 재돌파하였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와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도시가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한 사항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1년 6개월 동안 3,2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 905명을 고려하면 실질적 인구 증가는 4,157명에 이릅니다. 투자 유치, 국가기관 유치, 소아 야간 응급 진료 부분은 잠시 후 주 성과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 소통 행정입니다. 시승격 이후 처음으로 대시민 업무 보고를 추진하여 주요 업무 계획을 시민과 공유하였고 읍면동 순방, 지역 리더와의 지역발전 토론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업무 보고 형식의 주간 회의를 개선하여 부서 간 공동 대응, 공유가 필요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건축 공장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당진 경제입니다. 투자 유치는 2023년에 4조 6,048억 원을 포함하여 민선 8기 동안 총 7조 1,144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당진시 역대 최고 고용률인 71%를 달성하여 전국 고용률 2위를 하였고 지역인재 고용할당제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마스터 플랜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수소분야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대부두 LNG 터미널 조성 업무 협약 체결과 당진항 수소 암모니아 부두 기본 계획에 착수하여 당진항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로운 농어촌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2023년 상반기에 279명, 하반기에 428명을 지원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농가에서 922명을 신청할 정도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추진, 200억 규모의 성분 간척식 활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선정, 지역 농협의 농업용 드론 보급과 드론 방제비 지원,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첨단 농축어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당찬 진미와 아미쌀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당진 특화쌀로 육성하였으며 아미쌀 28톤을 네덜란드 등 4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제2통합 미국 종합처리장을 준공하여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당진 해나루 쌀이 2023년 대한민국 쌀 브랜드 상을 수상하였으며 당진 쌀과 감자 등
농산물이 공급 업무 협약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500년 만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설치되어 당진의 천주교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당진 합동역 개통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준비하였고 명품 해양 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학교 관광지와 합덕제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었고 합덕제와 솔매성지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지역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합덕 반다비 수영장은 공정률 90%로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남산 게이트볼장 등 시내권 지역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연속적으로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플랫폼인 배움나루를 개설하여 당진시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치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개소하여 9개월간 5,951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자녀를 둔 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초등 돌봄과 AI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돌봄을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도시 환경입니다. 당진시 최초로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합덕읍에 유치하였으며 2027년 개원할 예정으로 연간 7,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남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이 경찰 수련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경찰청 추산 연간 1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 속 호수공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오봉저수지 주민 쉼터 상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 협약, 농식품 농촌 특화 시범지구 선정,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3-903호선 개통 등 교육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진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충남 최초로 당진시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탄소 중립 도시 예비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4년에도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중점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해 당진시 경제를 확실히 발전시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 혁신파크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신산업을 유치하고 청정 수소도시 산업과 당진항을 육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 농가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로컬푸드 매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통해 당진시 미래 농업을 이끌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신부 성상과 동일한 성상을
솔매 성지에 설치하고 교양 방문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에 솔매 성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합동역 개통에 따라 도로망을 확충하고 남북권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학교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의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의 중립 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과 함께 여유로운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 지방도 성격에 따른 후속 절차로 설계 및 공사의 빠른 추진과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를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고 당진 합동역과 연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진은 시민과 함께 1년 6개월간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과감한 시정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경제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성원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인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제가 호명하면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차진영 기자님. 네,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입니다. 산단 관련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100만 평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진에 성동북구 산단도 그렇고 합덕 일반 산단도 그렇고 세 개 산단에서 장기 밑작공 업체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한 10만 평에 달하는데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착공을 안 하고 계속 지어놓으면 산단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토지를 사놓고 추진을 못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법적 절차가 있어요.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하고서 몇 년 이내 추진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업체한테 공문을 계속 보내죠. 그래서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면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강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지방 산다는 없어요. 토지가. 그래서 당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기염취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 앞에서부터 박승곤 하겠습니다. 기자입니다.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님의 큰 성과를 내셨고 그것을 이제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연말에 공직자들이 희망 근무 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제출하신 분들 한 80% 이상이 읍면 근무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80%가 더 돼요. 더 돼요. 제가 읍면 희망 부서를 이제 인사팀에서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한 95%? 네. 95%가 읍면을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인사팀한테. 원인이 뭐냐 이게.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그럼 정답은 없죠. 이게 무슨 데이터에 딱 나오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니까 다 개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제 지금 세상이 좀 변했죠. 세상이 보면은 이 옛날 행정하고 지금하고 틀리더라고요. 옛날은 이 집단으로 뭐 화자하면 하고, 만약에 회식 같은 경우도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 옛날에 100% 참석했잖아요. 지금은 회식 하자 100% 참석할 수가 없죠. 자기 원하는 대로 보니까 나는 싫다, 회식 안 해, 그러면 참석 안 하는 거죠. 다 개인주의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읍면에 가면 좀 편하잖아요. 직원들 얘기가 또 책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게 이제 인사 시스템에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 또 예. 이 앞에서부터 제가 차례대로 지명할 죄송하지만요. 네, 예. 지방자정 악화 때문에 각시들이 굉장히 그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일부 시군은 뭐 30% 줄고 이러는데요. 당진시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좀 차질 빚어진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당은 다릅니다만 어기구 의원께서 지난번에 그 출판기님이 하는 거 보니까 도리도에 대한 민자 개발에 대해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일단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방 재정 악화는 이제 원인이 국세가 안 들어요. 작년도 국세가 60조가 줄었죠. 60조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 주는 보통 교부세가 있어요. 보통 교부세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금액이 70조예요. 70조를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줄 돈이 없죠. 근데 이 행안부에서 관장하는데 공문을 온 게 아니에요. 업무 연락으로 왔어요. 16%를 줄이겠다. 16%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냐? 당진의 지방교부세가 배정된 금액이 3,800억이에요. 3,800억 예산 편성에 다 썼는데 16%못 준다. 그 금액이 620억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뭐 당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똑같죠. 전국 똑같은데 이 충남에 이제 타시군의 이 재정 안정 기금을 헌 데가 있어요. 뭐 1,500억까지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1,000억 이상의 밑군대 시군이 돼요. 그 당진은 그게 없이 계속 썼어요. 의회에서 뭐 남기면 예산 편성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예산 편성에 썼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안 되고 아침 7시 다 나와 해서 예산팀, 뭐 세무과 계속 아침마다 어떻게 이거를 메꿔야 될지, 이게 결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결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0억이 줄었죠. 당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타시군보다 이제 충격이 좀 커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세금이 안 들어오죠. 당진의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 제철에서 이제 4월, 5월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신고가 되거든요. 추계를 해봤어요. 세무과 시켜서
기업은 월별 결산하니까 내년도 소득할 법인할 얼마를 신고할 건지 반토막 그거예요. 현대해철에서 법인세, 소득세 할 10%가 250억이에요. 우리한테 내주는 게 250억에 반토막 130억이 줄죠. 그만큼 당연히 좀 큰데 사실상 이제 지들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고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자정 규모가 좀 당연히 크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기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일 때 도비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쌈 싸서 줬는데 먹지 못한다. 뭐 시장에 안 맞는다.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저한테 또 관련 과에 도비도 난제도에서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저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대화를 그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도비도에 대해서 1년 동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했어요. 1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협의가 되면 이제 그 추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협의대로 하면 당진시가 주관이 돼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갈 거예요. 이제 뭐 농어촌공사 따로, 당진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네, 다음 말씀. 네, 일단. 예. 그 문화도시 이제 신청을 해서 많은 성과 중에서 좀 세 번째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과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 문화도시가 2번 실패를 했잖아요. 예, 예. 이번에 3번을 했는데 이제 2번은 서류 통과가 안 됐었어요. 2번은 이번에는 그래도 서류 통과가 됐어요. 서류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저도 브리핑하고 직원들도 브리핑 또 심의원들하고 질의답변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질의답변 브리핑은 최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비도시가 홍성이 됐었어요. 이미 예비도시로 홍성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안 됐었고 그래서 홍성이 됐어요. 거기도 몇 번째 도전해서 또 세종시가 됐고 충청도에서는 예비도시로 지정됐던 홍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현지 왔을 때 저는 문화도시하고 상관없이 추진한다. 문화도시만이 이 공모사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광지역부에는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단한테 그랬어요. 문화도시하고 상관없이 저는 문화도시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됐더라도 더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진 세무서 그게 승격 관련해서 예. 서명운동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예. 지금 예산세무서 당진 지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율로 보면은 거의 7대3, 8대2 정도가 돼요. 당진이 비율이 더 크죠. 엊그제 세무서장이 바뀌어서 저한테 인사 왔었어요. 거기서도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세무서도 인정해요. 언젠가는 당진이 세무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대전국세청에 가서 협의도 했고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담당과에서 조직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이 국비가 승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조직팀하고 작년에도 직원들이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도 한번 거기 가서 행안부 가서 얘기 좀 하려고 하죠. 이게 금방은 안 돼요. 뭐 우리가 신청한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을 자꾸 늘리면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상 뭐 한 번에 드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들이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세무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진신문 기자 진아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성모병원 당초 이전 시점 완료 시점 2025년 6월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정해진 일정 내에 이전하기라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두고 보건소에서나 성모병원 관계자에서는 대전 교구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미뤄진 이유가 무엇이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방세 소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소송 진행된 이후 2020년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포함해 21개 기업이 당진시를 상대로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는데요. 현재 그 소송과 감사원 심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모병원은 이제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협약이 돼 있잖아요. 시하고 성모병원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이제 뭐 당연히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억을 지출했죠. 성모병원 측에 50억을 지출했고, 또 성모병원 측에서도 그 수청 일지구 조합에 50억을 지출했어요. 지출해서 토지 대금으로. 그래서 대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하는 거죠. 추진하는데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종합병원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구에 이 지원이 있어야죠. 근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 그게 이제 이 교구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교구에 이 자금이 없는 명이 아마. 그래서 이제 주저하는데 사실상 약속사항이에요. 이거는 약속사항이고, 이 카톨릭의 천주교의 이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병원장도 자기들 한다. 저도 만났을 때 그거 얘기예요. 당진에 아주 예전에 성모병원이 들어왔고, 왜? 이 종교 정신이죠. 종교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보다는 어려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종교 정신을 혜택하기 주기 위해서 성모병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 정신을 바꿀 수가 없다. 자기들은 돈이 들더라도 자기들은 한다. 병원장이 저하고 약속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그거는 뭐 병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다니는데 저도 이제 이 주교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설매에 이제 27년도 청소년 카톨릭 대회도 있고, 또 이 김대건 진보 성상 설치하는 게 있어요. 설치하는 게 의견이 틀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교구에서는 내부에 설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작가 입장에서는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교 만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법인세 할 이 부분이 잘못됐다. 부가가 5년간 금액이 크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최종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돼서 우리가 법인세 할 10% 그거를 반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DT뉴스 최종암 기자입니다. 저는 그 10월 그 합동역 개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개발을 하실 계획이신데 용역을 줘가지고 일단 개발 계획도 잡으시겠지만은 우선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큰 그림은 어떠신지 합동역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합동역 주변 말씀하시는 주변 주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개발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뭐 평당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사고 팔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물류 기지로 한다면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민자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민자. 그런데 이제 과연 거기에 민자가 들어올지. 사실상 그 개발보다는 이제 합동역이 개통이 되면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사실상 합동역에 와서 이 관광지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TF팀을 설치해서 몇 번 회의를 했어요. 해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호방죽을 사계절 방죽으로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 연호방죽 꼽힐 때 보면 무지에 더울 때잖아요. 더울 때 그 그늘도 하나도 없는데 와서 하루 종일 쉬어 있는다.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설을 해서 폭을 50m로 할 거예요. 이 제방 폭을 50m로 해서 이 연호방죽을 뺑 둘러서 사계절 정원으로 해서 와서 하루 종일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늘 해서 신종호 보면은 이 그늘로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호방죽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야 도시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또 지금 사교천에 보면 이 내비 검색 1위잖아요. 충남에서. 또 이 충남 매출 5위 안에 드는 업소 중에 신평 쪽에 3개가 있고 천안에 2개 있거든요. 작년 연초에는 천안 빵집 뚜주루가 매출 1위였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빅데이터로 보니까 190이 매출 1위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가 1위. 이 뚜주루가 2위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당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오는 게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제가 요즘 이제 업무보고를 봤는데 평택에서 가서 홍보 좀 해라. 평택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와요. 다음에 아산 천안. 그래서 당진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또 이제 합동역이 개통이 되면 그런 쪽에 우리가 투어를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은성 기자님. 네. 예, 쿠키뉴스의 이은성 기자입니다. 그 30만 자족 도시를 향해서 가려면 이제 모든 유관기관하고 좀 업무적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학교 급식 관련해서 그 전에 당진 씨가 이제 100%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난해에는 교육청이 70%로 하고 당진 씨가 이제 20% 부담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 이 이후에 그 당진 씨가 어떻게 이 부분을 그 진행시켜 나갈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학교 급식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지방비였었어요. 100% 지방비였다가 작년부터 이제 교육청 예산이 70% 바뀌었죠. 시비가 20%. 이게 작년에 이제 조직진단 용역을 했잖아요. 조직진단 그 용역 그 결과에 학교 급식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게 맞는다. 이렇게 이제 용역 결과가 왔죠. 나왔는데 이제 그 용역이 왜 그런 결과에 나왔냐니까 이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70% 대부분 또 전국의 54%가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학교 급식을 학교에서 해요. 전국의 54%가 지자체 상관없이 직접 학교에서 급식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결론인 용역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시장이 결론을 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용역만 나왔을 뿐인데 결정하기도 전에 바로 교육청에서 쫙 뿌렸죠. 학교를 통해서. 제가 교육장한테 물어봤어요. 긴급 교장회의를 했냐고 했더니 했대요. 자기들이 우리하고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시오고 얘기도 없이 긴급 교장회의를 해서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 민간 위탁 반대를 해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민간 위탁은 다음에 얘기죠. 용역에는 학교 급식을 교육청에서 하게 맞는다. 다음에 민간 위탁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교육청은 쏙 빼고 민간 위탁으로 반대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는데 제가 결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교육장보고 막말하게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나오고 한마디라도 전화하든지 협의를 하지. 학교 교육청 행정협의체가 있어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그거를 만들었어요. 왜?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시의 문제다. 교육이 발전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니까 시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진만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니 딱 터졌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2월 말이 끝나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돼요. 시오고 학교고. 그럼 2월 말에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교육청에서 안 받는다고 우리가 학교 급식을 안 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시에서 학교 급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럼 결론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저하고 협의만 됐으면 못 받는다 했으면 알았다. 당연히 우리가 학교 급식 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이제 교육청하고 얘기돼서 안 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결론 냈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이제 문제점은 있어요. 이 농산물 있죠. 이 농산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학교 급식 120억 중에 농산물이 24억이 들어가요. 농산물이 24억이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당진 농산물이 몇 프로냐? 24억 중에 4억이에요. 4억. 문제는 상당히 있죠. 아니 학교 급식 법에 보면 지역 농산물, 지역 농산물을 지역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당진은 직영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가요. 수산물 업체 제로. 학교 급식에 수산물 공급하는 당진 업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각하죠. 이런 걸 제도를 개선해야죠. 제도 개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 제도 개선을 하라. 직영하면서 친환경 농산 업체, 친환경 가구 농가 30몇 농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환경 다 없었어요. 친환경 하는 회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 직영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친환경 농가 다 없어졌다. 책임져라. 저는 몰랐죠. 그 회장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았지. 그런 문제점은 이제 개선을 해야죠. 개선해서 사실상 이 지역 학생들한테 양질의 당진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려주세요. 네,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네, 프라임 경제 오영태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절 근로자의 그 도입 확대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300, 올해는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 초고령 사회에 따라서 그 농어촌의 일손 부족한 부분은 그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계절 근로자들을 확대함으로써 그 계절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확산한다는 부분에 대한 그 대비 대책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지? 예, 이제 계절 근로자를 이제 MOU 체결하면 모든 게 생략돼서 바로 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몽골 가서 4개 주고 협약을 했죠. 협약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절 근로자 들어오면 한 1000명은 신청할 줄 알았어요. 근데 300명 분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느렸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인력센터에서 17만 원을 줘요. 17만 원을 줬는데 뭐 계절 근로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15만 원으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렸고 사실상 계절 근로자 가정에서 데려오면 7만 원 내지 8만 원이에요. 부담이. 그리고 이 농협, 대우지 농협에서 있잖아요. 농협에서 한 거는 10만 원. 이동까지 다 시켜주고 심부름도 해줘야 되니까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 근로자가 이번에 거의 1000명으로 신청이 됐죠.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죠.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5명이가 신청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5명이. 인기가 좋은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대우지에서 에피소드도 많아요. 계절 근로자 하다 보니까 이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몽골 계절 근로자가 이제 몽골엔 산이 없잖아요. 이게 저녁 때 산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독사한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치료비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거 다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아프면 또 저녁에 또 가서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진짜 고생했죠. 그 대우지 그 지가 조합장고 진짜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이게 대우지소뿐만 아니고 정미, 뭐 고대, 성문까지 공급을 해줬죠. 근데 거기서 딱 한 명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한 명이 또 망명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있어요. 이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15%인가 이상 이제 여기서 도망간다. 그럼 불이익이 돼요. 그러면 이 해당 국가의 그 주에서
이게 보내질 못해요. 그런 국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고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격차가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만 원, 40만 원인데 여기 오면 한 200만 원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불법 치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동역에서. 뭐 그건 그것대로 저희들이 하고, 또 하나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장마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장마가 지속이 되면 임금을 못 받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임금을 못 받는 대신에 먹고 또 숙식 비용을 걔들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공식적 항의가 됐어요. 몽골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 장마 기간 때를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하고 또 시에서 일정 부분을 농협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농협도 안정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질문 그만 받고요.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